네, 여러 고비를 거쳐서 내일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확정이 됐고 여야가 총 11명의 증인 채택에 합의를 했습니다. 이른바 조국 지키기에 나선 여당, 조국 낙마를 외치는 야당, 청문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지금 일고 있는 의혹들이 해소가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현근택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또 정태근 전 한나라당 의원과 함께 쟁점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까지의 상황은 사실 당초 이 합의 당시에는 증인 없는 청문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11명의 증인이 채택을 하기로 합의가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상황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죠. 먼저. 네. 그나마 이제 청문회가 개최된 점들이 굉장히 다양한 네. 거고요. 그리고 청문회가 개최하게 된 다음에 이제 몇 가지의 상황 변화가 있었는데 특히나 이제 동양대학교에서 표창장을 사실상 위조했다라는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하나 나와 있고, 특히 이제 키스트 과학기술원에서 적법하지 않은 사람이 이 조국 씨의 딸의 활동 기록, 그 인턴 활동 내용들을 봉사활동 기록을 냈다는 상황이 나왔는데, 지금 현재 11명의 증인이 채택이 됐습니다. 근데 네. 증인에 대해서 사실은 강제성이 있으려면 5일 전에 송부를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상황 봐서는 조국 후보자나 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이상 저 11명의 증인 중에서 한 서너 명 외에는 증언을 안 하는 형태가 될 텐데, 보통은 만약에 이제 5일 전에 송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오면 네. 그 청문회가 열리는 도중에 이제 그 위원장이 구인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강제로 구인장을 발부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정말 저 증인 중에서는 자발적 참석 의사가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증언이 될 텐데, 저는 조국 후보자가 떳떳하고 특히 민주당이 그렇게 청문회를 바랐기 때문에 네. 저분들이 출석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한 가지 말을 안 할 수 없는데요. 네. 아마 내일 증인이 안 나오면 민주당이 안 나오게 막았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지금 11명 증인 중에 아마 제가 보기에 조국 후보와 직접 관련된 분은 아마 운동학원 이사분 정도인 것 같아요. 네. 나머지 분들은 뭐 대학교라든지 아니면 단국대 교수라든지 이분들이 사실은 뭐 민주당이 나오라면 나오고 나오지 말라면 안 나오고 그럴 분들이 아니거든요. 이게 본인들이 판단할 문제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사실은 증인 채택 여부를 가지고 이렇게까지 싸울 필요가 없었다고 봐요. 어제 오늘 사이에. 왜냐하면 어차피 송달이 안 될 거면 그분들이 네. 지금 이분들이 다 사실 검찰 조사 대상입니다. 참고인이든 본인이든. 그렇다 그러면 본인 스스로 나올 분들은 많지 않을 걸로 봐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우리 민주당이 뭐 협조를 해서 나오게 하라. 이 말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성립 안 되는 말이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한 말씀만 제가 덧붙이겠습니다. 이미 사실은 그 검찰의 참고인으로 다 조사를 받으신 분들이 계세요. 예를 네. 들면 노한중 부산우리원 원장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예. 그 제1저자로 올렸다는 논문의 지도 교수인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도 이미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그 한국과학기술원, 그러니까 그 키스트에서 경력 증명을 허위로 만드는 거 과정과 관련해 가지고 그 정모 박사라는 분도 이미 참고인 조사를 받으신 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사모펀드 관련해서 웰스 CNT 대표이사인 최모 씨도 이미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미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까지 끝난 상황인데 사실은 국회에서 이 중요한 청문회를 하는데 나와달라고 그러는데 안 나올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제 얘기는 뭐 민주당이 강제로 나와라 마라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합의가 됐으니까 네. 청문회를 하는 도중에 민주당도 그리고 한국당도 이분들의 증인 출석을 원한다라고 하면 이분들의 적극적으로 참여를, 그 증인으로서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은 본인들의 어떤 판단할 문제지 이걸 만약에 이분들이 안 나온다고 해서 민주당이 협조를 안 했거나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 오늘 유시민 이사장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요청하면 나가겠다. 그러니까 스스로 나올 분은 나오는 것이고. 지금 증인 채택 관련해서는 한국당이 애초에 이제 뭐 동양대 총장은 빠졌습니다만 12명을 요구했고 민주당이 4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 겹치는 4명은 좀 자발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거는 저는 또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증인 채택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네. 뭐 이게 동의를 받아서 하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본인들한테 나올 겁니까? 자발적인 의사가 필요하다. 그렇죠. 본인들의 의사 결정을 보는데. 청문회의 증인이라는 자리가 상당히 네. 불편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소신을 갖고 진실을 밝혀야 되겠다 하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나오는데요. 어떻든 만약에 나와서 조국 후보자나 조국 후보자 부인에 대해서 불편한 진술을 하게 되는 것이 인간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리고 네. 이제 그 국회의원들이 질의하는 게 그렇게 또 예의 바르게 질의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점이 있는데 어떻든 저는 좀 여야가 협조해서 가급 적용 최대한 국민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많이들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은 이제 3시에 법사위 전체 회의를 거쳤기 때문에 증인 채택도 이제 확정이 됐고 청문회 실시 계획서도 확정이 된 상황이고 지금 또 회의를 거쳐야 될 사안들이 있는 겁니까? 아마 원래 이제 안건 3개였는데요. 네. 청문회 계획서, 그다음에 네. 이제 그 증인 채택, 자료 그다음에 제출? 자료 요청이었는데 사실 자료 요청도 지금은 의미가 없어요. 시간상. 물론 아마 내일 청문회 하다가 오전 중에 뭐 이런 자료 제출해달라 이런 얘기는 있겠지만 네. 이게 벌써 임명은 한 3주 전에 됐는데요. 아마 야당 측에서는 한두 달 전부터 예상하고 뭐 이렇게 제보도 받고 자료를 모았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얘기도 보면 거의 그 의원실에서 그러니까 청문회 뭐 여부에 관계없이 의원실에서 자료 요청을 해서 얻은 게 많잖아요. 그렇다고 네. 본다 그러면 아마 오늘 자료 요청 건보다는 내일 이제 청문회를 진행하면서 뭐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아마 뭐 오후에 제출해달라고 했지 아마 이런 게 아마 더 중요한 이런 문제가 있을 수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현재 후보자가 다 자료를 제출을 안 했을 텐데 네. 내일 청문회를 시작하면서 제출을 왜 안 했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예를 들면 개인 신상에 대한 것을 이제 뭐 마구잡이로 내라고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전에 예를 들면 박영수 장관 그 후보자가 그 청문회 했을 때 보면 아 이거는 내 개인 신상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못 낸다. 근데 이제 그것을 자료를 요청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아 신상을 밝히려고 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제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 자료 제출 문제는 지금 논의를 할 텐데 네. 거기서 원만히 타결되기는 어렵고 내일 청문회가 개시되고 모두에 이러이러한 자료를 추가적으로 요청합니다. 또는 제출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사유를 듣고 거기서 이제 위원장이 봤을 때 이건 제출에 대한 자료다라고 하면 제출을 오후 개회하기 전까지 내라. 뭐 오전 끝나기 전에 내라. 이런 형식으로 진행되는데 아마 내일 그 법사위원장이 그 자유한국당의 여상규 위원장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현장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양이 적지는 않을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거기서 또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긴 한데요. 아마 말씀하신 거는 일반적인 경우에요. 그러니까 청문회를 하기 뭐 한 일주일 전에라든지 자료 제출 요건이 상정이 돼서 네. 법사위의 이름으로 이제 만약에 그 자료 제출이 나갔으면 아마 지금 말씀처럼 왜 안 내냐 따질 수 있는데 지금 이제 그게 아직 상정도 안 됐고 이게 기관에 가지도 않았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아마 뭐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요청한 것에 대해서 왜 안 냈냐 그렇게 따지기는 좀 어렵다.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내일 회의 중에 아마 자료 제출을 현장에서 하고 오후에 내달라 이런 요구들은 많이 나올 걸로 봅니다. 네, 내일 청문회가 열리고 증인들이 누구누구가 나올지를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제 가정입니다만 만약에 아무도 안 나온다고 하면 이른바 맹탕 청문회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지난번에 11시간 기자회견 열고 후보자가 그 다음 날 한국당이 또 맞불 기자회견 열지 않았습니까? 그런 연장선이 좀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좀 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청문회라는 게 기본적으로 증인이 중심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후보자가 중심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뭐 재판에서도 그렇지만 서류 하나가 증인 100명보다 낫습니다. 결국 객관적인 서류라든지 증인해야지 우리가 그동안 청문회라든지 뭐 여러 가지 해봤지만 증인들이 나와서 어떤 뭐 객관적인 사실을 아니면 본인의 어떤 생각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뭐 위증 문제도 있고 그다음 객관적으로 모르는 경우도 있어서 대부분은 잘 모르겠다 뭐 이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기엔 그동안 확보한 자료들이 많이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 가지고 후보자를 직접 추궁하는 형식이 맞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에요 법무부 장관이 6번, 7번 정도 인사청문회 했는데 증인 나온 적은 한 번인가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 아마 인사청문회 많이 보셨겠지만 증인들이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못합니다. 결국은 아마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기자회견 했기 때문에 또 맹탕되는 거 아니냐. 저는 오히려 기자회견하고 반박 기자회견 하면서 쟁점은 어느 정도 정리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마 야당 측에서는 모른다고 했던 것들 아니면 진술이 모순되는 것들 다 봤을 테니까 그런 부분들을 아마 집중적으로 질문할 거거든요. 오히려 저는 뭐 사전 1차전은 한 거다. 이제 2차전 후반전을 하는 형태 아닌가라고 보는 게 맞는 오히려 그 기자회견이 청문회를 불러왔다는 또 시각도 있었기 그렇죠. 때문에 쟁점도 오히려 정리가 됐죠. 예. 그 맹탕 청문회는 안 될 겁니다. 가장 큰 사정 변경은 지금 조국 후보자의 부인이 지금 참고인도 아니고 피의자로 전환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법무부 장관을 재직하고 있는 와중에서도 부인이라든지 자녀가 만약에 이제 피의자로 전환됐을 경우에 그 직을 계속 수행해야 되느냐의 문제가 존재하는데 지금은 장관 이전에 후보자인 상황 속에서 이미 그분의 부인이 이제 피의자로 전환된 상태예요. 그 상황이 이제 청문회를 합의한 이후에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내일은 굉장히 격렬한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크고요. 네. 아마 사실관계에 대한 합의뿐만 아니라 그런 과연 장관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런 상황이 적합하냐 문제까지를 포함해 가지고 굉장히 치열한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있고 네. 이제까지는 사실은 조국 후보자가 굉장히 이제 맷집도 없게 담담하게 얘기를 했는데 국회 청문회라는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익히 봤습니다만 시간을 정해놓고 질의 답변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답변이 앞뒤가 안 맞게 되면 네. 그것을 질의했던 의원이나 또는 그 다음에 의원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계속 질의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에서도 청문회 때 후보자의 얘기가 결정적으로 후보자가 거짓말을 했다고 해가지고 무슨 위증해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자기에 대해서. 네. 하지만 결정적으로 사실이 아닌 얘기를 한 것이 드러나게 되면 그게 이제 장관 후보자의 적격성 문제에 심각히 문제가 되는 거죠. 네. 하루뿐이기 때문에 아마 치열한 청문회가 될 것이다. 아마 하루는 넘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네. 만약에 이제 12시까지 하는데 질의할 내용이 남아있다라고 했을 경우에 만약에 여당 의원이 퇴장한다고 하더라도 네. 차수 변경을 의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법사위가 네. 구성 자체가 지금 야당이 한 사람이 많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에서 질의할 내용들이 충분히 질의하다 보면은 내일 자정을 넘겨서 차수 변경을 해서 진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봐요. 그러면 재송부시한 6일 자정까지지만 차수 변경을 하면 가능한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마 청문회를 네. 해도 한국당 측에서 아마 청문보도 채택을 안 할 거예요. 반대라 사퇴할 거라서 아마 청문 보고서는 어차피 뭐 6일이든 7일이든 안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말씀 중에 근데 아마 야당 의원 중에 이제 바른미래당 두 분인데 한 분은 참가한다 그러고 한 분은 참가 안 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 숫자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죠. 네. 애매한 상황이 나올 수도 네.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부분은 내일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내일 청문회에서도 지금 오늘 보도되고 있는 핵심 쟁점들이 또 내일 청문회 자리에서도 좀 얘기의 도마 위에 오를 텐데 관련한 녹취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대 총장상 논란이겠죠. 최성해 총장의 얘기와 또 조국 후보자의 발언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급한 적이 없다. 없어요. 제가 모르게 발부가 될 수 없는 게 이제 직인을 찍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그 상장을 만들어가 일련 번호를 기재하고 일련 번호가 맞느냐 확인하고 직인 찍어주거든요. 그 일련 번호가 다른데 직인이 찍어줄 수가 없는데 그게 찍혔네. 그걸 제가 모르겠어요. 임을 아마 줬는 기획이 안 나느냐 그런 거 없다. 그러니까 확실히 위임을 좀 받았다고 좀 해주시면 좋겠다고. 어제 후보자님 해명과는 다르게 동양대 총장은 교육자의 신념을 걸고 표창장을 발급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세한 내용은 제가 어제 오늘 확인 중에 있습니다. 확인해서 내일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좀 약간 일이 많아서 빨리 이동하겠습니다. 네. 조 후보자 얘기까지 들어봤는데 일단 최성해 총장 표창장 발급한 적 없고 1년 번호 다르다라는 입장이었고 조 후보자는 좀 어제보다는 말을 좀 아끼는 분위기인데 네네.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사실 아마 이제 가장 큰 쟁점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동안 뭐 저분의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나 뭐 조국 후보에 뭐 반대를 했다든지 그런 걸 떠나서 객관적인 팩트가 중요한데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표창장이냐 상장이냐. 근데 아마 이제 저분 말씀의 전제가 되려면 모든 상장 발급에 대해서 본인이 직인을 찍어야 된다. 이게 전제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동안의 상장 발급에 대해서 대장상이 전부 기재가 돼야 된다. 이게 전제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네. 근데 SNS 상에서는 이렇게 보면 사실은 어떤 상은 한 20명을 줬는데 다른 분들이 받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총장상이라는 게 보니까 여러 가지 대회를 하더라고요. 문학경시대회도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네. 것들은 그럼 본인이 전부 다 날인을 했겠느냐. 그다음에 그런 게 일단 그다음에 발급대장에 그럼 만약에 전부 기재가 됐겠느냐? 저분이 말씀하는 건 이제 대장상이 없다. 그다음에 일렬 번호가 표창장의 기존의 번호와 좀 순서가 다르다는 건데 저는 아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 학교 내에서 어떻게 직인을 관리하고 상을 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보통 뭐 시장이라든지 국회의원들 이렇게 상장 나가는 거 보면 네. 사실은 그렇게 엄격하게 관리가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저 학교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네. 그렇다 그러면 그동안에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 장부라든지 아니면 이런 데 기재 안 된 상장 나간 게 없는지 그다음에 지금 조국 후보자 딸 받은 일렬 번호 앞뒤로 상은 없는지 그게 전제돼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의문인 거는 이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뭐냐면 네. 처음에 보도자료가 언론에
총장이 인터뷰를 해서 발급한 적 없다 이렇게 했는데 4일 날인가요? 그 동양대에서 보도자료가 나오길 그거 아니다. 기억이 없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사실 오늘 또 검찰 조사 나와서는 내가 발급한 적 없다 이랬는데 저는 또 한 가지 우려스러운 거는 지금 동양대에서는 진상조사위를 꾸린다 그랬어요. 네. 근데 총장이 어쨌든 여기가 사립대학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굉장히 오랫동안 총장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총장이 어찌 보면 가이드라인 준 거 아닌가, 발표한 적 없다라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진상조사위원회가 공정하게 될 것인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봅니다. 몇 가지 점을 지적해야 되겠는데요. 일단 조국 후보자가 좀 솔직해야 됩니다. 어저께는 자신의 딸이 표창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과 다른 상황이 발생했으면 발생한 것의 핵심이 다른 사람도 아니라 본인의 부인이고 어제 뭐 외박을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집에 들어가서 어떻게 된 거냐 물어봤을 거겠죠. 그럼 그 확인된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 정직한 거죠. 지금 법무부 장관이 되겠다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네. 이 최 총장이 알았다 몰랐다 기억을 한다 안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검찰에서 부산대학교 의전원을 압수를 해 보니까 그 중에 이 동양대학교에 표창이 있었고 표창이 있은 이유가 부산대 의전원에서 자기소개서에 기재할 수 있는 상훈 기록이라는 것이 총장이나 도지사나 시장 또는 장관급이 표창한 거나 임명한 자격증만을 하기 때문에 그게 딱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사실 여부를 확인하려고 사본을 가지고 동양대학교를 온 거예요. 왔더니만 일련 번호도 양식도 다른 게 확인이 돼서 수사가 시작된 거예요. 일단 분명 그래서 오늘 한 언론에는 그 사진이 나왔잖아요. 두 가지 사진이 나왔단 말이에요. 명백하게 이제 지금 조국 씨의 딸이 받았다고 하는 표창장은 정식으로 발급되지 않은 표창장이라는 것이 확인이 된 거죠. 그리고 그렇다고 그러면 학교에서 발행한 것이 아닌 것이라는 거고. 그런데 문제는 그 정경심 교수라는 분이 이렇게 변명을 해요. 학교 직원이 애를 주라고 그랬다. 그래서 자기는 어떻게 나오는지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저 최성해 총장한테는 전화를 걸어가지고 표창장 위임됐다고 말해달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보통 통상적으로 저희가 법적으로 뭔가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는 사람은 본인이 한 행위가 위법하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나오는 것이 이제는 참고인에 대한 조사가 다 끝났고 조국 씨의 부인이 피의자로 전환됐는데 그 혐의가 될 수 있는 게 사문서 위조 그리고 업무 방해. 업무 방해라는 것은 부산 의전원의 입시에 대한 업무 방해죠. 그다음에 증거인멸 교사. 이 문제가 확인돼야 된다. 그래서 곧 피의자로 소환될 것이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사실인 거예요. 좀 반박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오늘 저도 뭐 언론에 나온 건 봤는데 그 상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표준 양식이다라고 얘기한 것인데 지금 아마 이제 뭐 총장 상장이냐 뭐 표창장이냐 문제도 있는데 네. 상이라는 게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말씀처럼 마치 압수수색으로 그 상장이 나와서 그게 언론 보도된 것처럼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 기자회견 한 분도 보면 이런 양식으로 우리 학교에서는 하고 있고 아마 그 딸이 받은 양식은 이런 양식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상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압수수색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과물 나왔다 그러면 당연히 이게 뭐 피의사실 공표가 되는 것이고 아마 제가 보기엔 추정해서 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처럼 이제 혐의 부분은 한 사람의 진술 위조라는 부분은요 결국은 도장을 누가 찍었는지가 중요해요. 이분이 안 찍었다 해서 예를 들어서 다른 분이 대학에 총장 혼자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분들도 있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사후적으로도 찍을 수 있는 것이라서 이 후보자 부인이 찍어야 그분이 이제 사무소 위조가 되는 것이고요. 그건 사실은 확인할 부분이 많다. 한 사람의 진술만으로 당장 뭐 피의자가 되고 구속한다 그러면 세상에 어떤 분이 수사를 안 받겠습니까? 근데 제가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그 조국 씨의 부인 정경심 교수와 직접 관련된 딸의 입학과 관련된 증명서 이런 것들이 지금 세 가지의 지금 위조의 사실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게 의혹이죠 아직까지는. 네. 예. 네, 의혹이죠. 예. 그 조금 전에 이제 논의가 됐던 소위 동양대학교에서 총장 표창의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 키스트 한국과학기술원에서 발급한 소위 이제 이 인턴 증명 네. 이게 하나가 그랬고 코이카에서 봉사한 내용 이 세 가지가 지금 그러니까
그 위조를 직접 정경심 씨가 했는가 안 했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세 가지가 공이 조국 씨의 딸의 입학에 사용됐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고, 더더군다나 키스트의 문서 같은 경우는 키스트는 일반 그 대학이 아니라 일반 연구원이 아니라 공공기관입니다. 네. 그래서 그 증명원을 발행할 자격이 없는 다른 사람이 발행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공문서를 사실상 위조하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반복적 수혜를 받고 행사한 사람이 조국 씨 부인이거나 그 딸이라는 겁니다. 위조란 말을 너무 쉽게 쓰시는데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뭐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사실 키스트 부분도요. 만약에 그 박사가 키스트 뭐 총장 이름을 찍어줬다, 권한이 없는데 그랬으면 사실은 위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물론 지금 부산대 입장에서도 그 인턴이라든지, 그러니까 부산대 입장은 명확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려대 입학이 취소된다 그러면 의전원은 취소되는 게 맞다. 그런데 지금 인턴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뭐 인턴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더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공식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영향을 미쳤다라는 게, 그러니까 그런 인턴십이 의전원 합격에 영향을 미쳤다는 게 전제돼야 되는데, 네. 의전원 입학이 그것만으로 하겠습니까? 미트 성적도 있고 대학 성적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 논리 자체가 제가 보기엔 성립 안 된다고 봅니다. 아마 내일도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이 쟁점들이 청문회 쟁점이 될 것 같은데, 내일 청문회에서 어느 정도 또 해소될지, 또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수사 내용도 함께 동시에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가족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조 후보자가 법무부 수장이 되는 것에 대한 어떤 적절성 시비가 벌써부터 일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좀 설명을 먼저 그게 질문드릴게요. 결국은 아마 이제 네. 한국당이 의도한 바고, 제가 보기엔 아마 검찰의 뭐 수사 의도가 저는 전혀 없지는 않다고 봐요. 그런 부분도. 왜냐하면 이게 청문회를 합의하기 직전에 압수수색이 들어왔고, 지금도 이 청문회 일정과 무관하기보다는 뭘 청문회 한다고 해서 수사가 하지 말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청문회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들 다 소환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어느 정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를 받는 사람이 어떻게 장관을 하냐, 그런 제가 보기에 어떤 프레임이라든지 그거를 좀 검찰도 의도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입니다. 프레임을 의도한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고. 오늘 이례적으로 현직 그 고등검찰청의 검사 임무영 검사가 검찰 내부망이죠, 이프로스에다 글을 올렸어요. 이분은 네. 이제 조국 씨하고 서울대 법대 동기지요. 그래서 올리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조국 후보자의 제자인 소위 법학대학원 로스쿨에서도 사퇴하라고 80% 이상의 학생들이 얘기하고 있고, 네. 그 총학생의 후배들 학생들도 거의 90몇 % 가까이 사퇴하라고 하는 반에, 법을 다루는 검찰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얘기하지 않는 것이 잘못된 것 같다라고 해서 내부방에 올렸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국 후보자의 취임 자체가 검찰의 묵시적인 협박이 될 수 있다. 왜 그러냐면, 현직 장관이 장관 가족이 수사를 받게 되면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받지 않고 관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무시적인 압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물러나는 것이 관례이고, 더더군다나 지금 조 후보자는 이미 후보자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취임을 한다? 그러면 암만 그거에 대해서 자기 가족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네. 검찰에 대해서는 이 수사에 대한 무시적인 협박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 중에 물러나신 분들이, 저희가 대표적으로 기억되는 분이 그 박기태 장관을 취임했다가 일주일 만에 물러났는데, 그 사유가 그 딸의 특례 입학 때문에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 정부 들어서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물러난 것이 30년 전에 혼인신고를 자기가 위법하게 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법무부 장관, 법을 공정하게 집행을 관리할 사람이 내가 위법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30년 전의 것이라도 물러난 것이 맞다라는 것 때문에 물러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내일 또 청문회를 하면서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명박 정부 때 한 장관 후보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 부인이 쪽방에 투자를 했어요. 그것 때문에 물러났어요. 부인이 쪽방에 투자한 것 때문에. 그러니까
적어도 부부와 자식과의 관계에 있어서 범죄적 혐의가 발생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남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후보자이라 하더라도. 근데 저는 지금 아마 상황을 보시면 알 거예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지금 누굽니까?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네.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 수사에 거의 관여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 보고를 해야 되는 게 맞다. 그 네. 말은 뭡니까? 입장은 보고 안 나왔죠. 하고 있다는 네. 얘기죠. 현재까지는. 그렇게 본다 그러면 결국은 아마 검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본인들의 뭐 선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검찰 선배인 경우에는 뭐 보고를 잘하고 아니면 수사 지휘를 받겠지만 네. 검찰 출신이 아닌 경우는 아마 이번에 뭐 우리 강금실 전 장관 경우도 그렇고요. 이번에 박상기 장관도 보면 제가 보기에 아마 뭐 이분들이 아마 검찰 수사를 좌지우지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다. 다만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아마 조국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이제 검찰 개혁을 세게 밀어붙이겠죠.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아마 이 수사 상황과 이 검찰 개혁을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이제 충돌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뭐 주로 이 의혹들은 내일 청문회에서 야당이 이제 의혹 제기를 하기 때문에 여당 입장에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끝으로 지금 보면 조 후보자 딸 생활기록부가 검찰에 의해서 유출된 것 아니냐. 이 사실 생활기록부라는 것이 본인과 수사기관이 접근한 것으로 이제 알려지면서 그렇죠. 예. 결국 본인이 줬을 리는 없고 검찰인 수사기관이 개입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여당에서 제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단정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최근에 발행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본인과 수사기관에서 발급받은 게 맞고 네. 이분이 이제 여러 입시를 거쳤잖아요. 그러면서 그 생활기록부 사본들을 다 제출을 했어요. 그게 지금 이제 34방에 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생활기록부를 사실은 그 국회의원이 공개한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을 열람했더라도 그럼 그것과 관련된 다른 자료를 확인해 가지고 했어야지 생활기록부 그 자체에 나와 있는 내용 더더군다나 무슨 뭐 영어 점수가 어떻고 이런 얘기하는 거는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생활기록부가 수사기관에 의해서 유출됐다고 단정하는 것은 그거야말로 제가 보기에는 조국 후보자의 딸처럼 거의 지금 그 수시라든지 무시험 전형에 대부분 다 입시하는 경우에는 많이 제출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분의 생활기록부는 그 사본일 수도 있기 때문에 파일 형태로는 그 나이스 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거지만 그 프린트된 출력된 물론은 상당히 많은 곳에 있는데 그 중에 어떤 분이 봐서 야 이거 정말 내가 화가 난다 해가지고 그것도 위법한 거죠. 사실 남의 생활기록부를 갖다가 공익제보로 준 것은. 네. 하지만 본인은 이거를 내게 밝혀야 되겠다 이런 공익제보를 줬을 수도 있어요. 네. 저는 좀 달리 보는데요. 그러니까 예. 처음에는 이거 공개를 하신 그 검사 출신이 하필이면 네. 검사 출신 의원님이 뭐라 그랬냐면 공익 제보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럼 근데 오늘 아마 기자회견인가 보니까 부산대에서 자료 요청해서 받았다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부산대는 대학이 아니라 대학원입니다. 대학원 들어갈 때 고등학교 성적까지 생활기록부까지 제출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 증명서 정도면 되겠죠. 네. 그럼 처음부터 만약에 공식적으로 자료를 받은 거라면 부산대에서 공식적으로 받았다 이러면 되지 뭐하러 굳이 공익 제보를 받았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저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수사기관과의 관련 물론 이분이 뭐 꼭 검사 출신이라 해서 검찰에서 받았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으로는 유출 가능성도 없는 건 아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유출 같습니다. 가능성은 그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고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일각에선 기자회견 자리에서 언급한 것을 이제 면책특권이 있는 청문회 자리에서 언급한 것과 비교해서 좀 불법 여지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언급한 것 자체가 불법이 되지는 않겠죠. 예를 들면 생활기록부 자체를 예를 들면 프롬프트에 이렇게 띄워놨다든지 이렇게 네. 되면은 사실은 그게 이제 생활기록부를 공개한 형태가 된 거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러니까 저는 왜 생활기록부를 인용했는지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은 것은 분명해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영어 점수 같은 경우는 그 단국대 논문 같은 경우는 제2저자가 미국에서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녔고 의학 전공자에서 이 조국 씨 딸보다도 훨씬 더 영어에도 그리고 의학에도 정통한 사람이 제2저자로 있다라는 문제 제기로 충분한 내용인데 굳이 사실은 조국 씨의 딸의 영어 점수까지 얘기하는 거는 적절치 않은데 네.
그것이 이제 법률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면책특권 범위 안에 들어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도 판례도 보면 이제 기자회견까지는 괜찮다 그랬어요. 우리 아, 그런가요? 그렇죠. 근데 이제 네. 그걸 온라인에 올렸을 경우 그러니까 공간적인 의미가 중요해요. 물론 제가 보기에 목적이 청문회는 아니었죠. 그러니까 예결위에서 먼저 얘기하고 기자회견장에서 올린 게 네. 있지만 국회의원의 활동, 국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봐서 제가 보기엔 아마 이것도 모르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근데 네. 이게 제보안부는 좀 문제가 될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과 청문회 하루 앞두고 쟁점과 전망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